이게 뭐야? 내 남편 노후자금 5천만 원이 왜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둘이 무슨 사이야? 한밤중 마당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내 남편과 며느리. 게다가 남편의 퇴직금 5천만 원까지 며느리 통장으로 빼돌려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의 피땀과 제 평생의 믿음을 짓밟은 두 사람을 생지옥으로 떨어뜨리려던 그날, 며느리가 오열하며 꺼내놓은 진실 앞에서 저는 그만 짐승처럼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였던 가족에게는 어떤 잔혹하고도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새벽 2시,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섭씨 5도는 더 낮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에 몸을 뒤척이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만이 안방의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닿는 것은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빈 이불자락뿐이었어요. 평생을 칼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밤중에 깨어 자리를 비우는 일은 극히 드물었죠. 정숙은 묘한 이질감을 느끼며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거대한 정막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습니다. 거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냉장고의 미세한 모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심장 박동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정숙의 시선이 무심코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살짝 열려있는 틈새로 평소라면 칠흑같이 어두워야 할 마당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둑인가 싶은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도망치는 대신 그 창가를 향해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펫 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틈새로 시선을 던진 정숙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현실이라고 믿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꿈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마당 한가운데 두 사람의 실루엣이 엉켜 있었습니다. 익숙한 체구,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발의 머리. 틀림없는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갸녀린 여성. 하얀 블라우스 위로 검은 카디건을 걸친 뒷모습은 오늘 저녁 반찬을 챙겨다 주겠다며 들렀던 며느리 지연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왜 저곳에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가운데 그녀의 청각만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연의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위로를 받는 평범한 장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게 만든 것은 태준의 손길이었습니다. 태준은 우는 지연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는 대신 그녀의 허리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아랫사람을 다독이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을 막아주겠다는 듯 잃어버릴까 두려운 소중한 보물을 안는 듯한 지독하게 사적이고
끈적한 연인의 스킨십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30년입니다. 태주는 무뚝뚝하지만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온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지연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 민수가 밤낮 없이 일에 치여 살아도 불평 한마디 없이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신이 잠든 새벽에 마당에서 저토록 애틋한 미래를 즐기고 있다니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찬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배신감의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지만 시신경에 각인된 두 사람의 은밀한 포옹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의심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며 정숙의 온몸에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의 두 눈은 서서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혹한 절망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집에 파멸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지만 정숙에게는 그 빛마저 자신을 기만하는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 태준과 며느리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콩나물국이 참 시원하네요. 지연이 생글생글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맑고 티 없는 목소리가 정숙의 고막을 칼날처럼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비가 콩나물국을 좋아하잖니. 정숙은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려 웃어 보였지만 테이블 밑으로 숨긴 두 손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두 사람을 향한 거대한 레이더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을 떠먹는 태준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더니 며느리 지연에게 닿았습니다. 지연은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띄었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만이 공유하는 그 은밀하고 끈적한 눈빛 교환은 정숙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남겼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 보았던 두 사람의 포옹이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위액이 역류할 것 같은 구역질을 참아내며 정숙은 묵묵히 밥알을 삼켰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태주는 평소처럼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동네 산책이나 다녀오겠소. 태준이 외투를 챙겨 현관을 나서자 지연 역시 설거지를 마치고는 병원 동기 모임이 있다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책은 무슨... 정숙은 베란다 창문 틈으로 몸을 숨긴 채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간 태준이 향한 곳은 동네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모퉁이에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던 지연의 하얀색 소형차였습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타자 차는 미끄러지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본능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남편 태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태준이 극도로 출입을 꺼리던 그의 비밀스러운 성역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기름칠이 벗겨진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남편 특유의 스킨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서류철, 명함첩, 만년필. 평범한 물건들이 나뒹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굳게 잠긴 서랍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쪽을 더듬어 찾아낸 작은 열쇠로 잠금을 풀자 그 안에는 낡고 작은 철제 금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인 채 태준이 평소 자주 쓰던 옛날 아파트 동호수 1043을 다이얼에 맞췄습니다. 철컥. 소름 끼칠 정도로 쉽게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몇 가지 집문서와 함께 얇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은행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덤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영수증의 활자들을 따라가는 순간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수취인 강지연 금액 2천만 원. 수취인 강지연 금액 3천만 원. 최근 한 달 사이 며느리 지연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만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평생을 바쳐 일군 퇴직금이자 두 부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정숙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증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영업을 뛰어다니는데 그 아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뒤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신도 모자라 가족의 고열까지 빨아먹는 기생충. 정숙의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가느다란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며 그녀의 심장에서는 슬픔 대신 서늘하고도 지독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두 사람을 생지옥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도끼 품은 결심이었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하얀색 소형차.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짙은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바짝 엎드리듯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서 달리는 며느리 지연의 차량 번호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지만 침을 삼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남편 태주는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고 지연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선은 약속이나 한 듯 동네 어귀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정숙은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려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끈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를 달리던 지연의 차가 이내 거대한 건물 단지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간판이 보였지만 눈이 침침해진 정숙에게는 그저 불륜 남녀가 미래를 즐기기 좋은 거대한 호텔이나 사적인 프라이빗 공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택시가 멀찍이 차를 세웠고 정숙은 숨을 죽인 채 회색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편 태준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평소 꼿꼿하던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크게 비틀거리며 차체를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에서 내린 지연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 쪽으로 기대세요.
멀리 떨어진 정숙에게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각적인 정보만이 그녀의 왜곡된 뇌를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못해 외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젊고 탱탱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팍에 단단히 밀착시키고 시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체중을 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한치의 틈도 없이 찰싹 달라붙어 어두운 주차장의 조명 아래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무언가 힘겹게 속삭이자 지연은 그의 얼굴로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며 눈을 맞췄습니다. 이마가 맞닿을 듯한 아슬아슬한 거리. 정숙의 시야가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대낮부터 저런 인적 드문 곳에 와서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들러붙어 있다니 머릿속에서 이성의 퓨즈가 타버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분노로 인해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지만 정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렌즈를 두 사람에게 향하는 그녀의 손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무음 카메라 앱의 셔터가 연속해서 터졌습니다. 액정 화면 속에는 팔짱을 낀 채 서로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도 추악한 불륜 커플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찍힌 사진들을 확대해 보며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말라붙은 줄 알았던 핏빛 눈물이 고여 올랐습니다. 그래. 이 지옥불에 나 혼자 탈 수는 없지. 내년도 그 인간도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처럼 낮고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밤의 미래,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이 대낮의 스킨십 사진까지.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지방으로 출장을 간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정숙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수야, 당장 짐 싸서 서울로 올라와라. 내 아비와 내 아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폭풍 전야의 먹구름이 정숙의 머리 위로 짙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치 거대한 어둠의 조각상처럼 소파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오늘 낮에 수집한 파멸의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텅 빈 거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같은 감정들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증발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완벽한 복수극에 막을 올릴 차가운 이성뿐이었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컥. 현관의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집에 불이 왜 다 꺼져인? 지연의 명랑한 목소리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허공에서 뚝 끊겼습니다. 태준 역시 지연의 뒤를 따라 들어오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형형하게 빛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거기 두 사람, 거기 빈자리에 나란히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하던 시어머니, 온화하던 아내의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태준과 지연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짓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불안하게 바닥을 맴돌았고 태주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정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출장지에서 KTX를 잡아타고 정신없이 달려온 민수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풀어헤쳐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다친 데는 없으신 거예요? 아까 전화 목소리가. 민수의 다급한 외침은 거실의 기괴한 풍경 앞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얼음장 같은 표정의 어머니,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와 아버지. 민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서 똑똑히 봐라.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맞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 지연의 정수리에서 남편 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로 오만하고도 경멸적인 궤적을 그리며 이동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신 남편과 내 아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정숙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날카로운 독화살이 되어 태준과 지연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태준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라며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정숙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들어 탁자 위로 있는 힘껏 패대기 쳤습니다. 차르륵 마이너스. 거친 마찰음과 함께 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탁자 위로 화산재처럼 흩날렸습니다. 5천만 원이 찍힌 은행 이체 영수증들, 그리고 오늘 낮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부둥켜 안고 있던 난뜨거운 사진들이 거실 바닥과 탁자를 어지럽게 뒤덮었습니다.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시애비랑 배 맞추니까 스릴 있고 좋디. 내 돈 5천만 원 빼돌려서 둘이 어디로 튀려고 했어. 정숙의 절규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속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태준과 지연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춰버린 거실. 정숙은 이제 도끼 품은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며 파멸의 벼랑 끝으로 그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탁자 위에 흩뿌려진 사진 속에서 다정하게 엉켜있는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을 확인한 민수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에는 더 이상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기만하고 세상을 조롱한 두 명의 배신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이게 다 뭐야? 두 사람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짐승의 쇳소리처럼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소파에 얼어붙어 있는 아버지 태준을 향해 거칠게 돌진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고 뭐고 당장 멱살이라도 틀어주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사색이 되어 있던 며느리 지연이 튀어오르듯 일어나 민수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민수 씨, 안 돼. 제발 참아. 오해야. 아버님께 그러지 마. 지연은 민수의 단단한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어내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민수에게 지연의 애원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엄마가 찍은 이 더러운 사진들이 다 여기 널려 있는데 오해? 비켜. 너도 똑같아. 민수는 지연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지연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다시 기어오듯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숙은 팔짱을 낀 채 이 비참한 희극의 끝을 보겠다는 듯 차가운 미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참혹한 오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여는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둔 하얀색 대형 병원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기어가 정숙이 앉아있는 탁자 위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해요. 아버님과 저 그런 더러운 사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서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받은 기침과 눈물에 엉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이니?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던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이 아비랑 짜고 친 변명거리라면 당장 찢어발겨주마. 정숙의 말은 서리발처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는 지연의 태도는 뻔뻔한 불륜녀의 바라기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정숙의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정숙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낚아채어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빳빳한 대학병원의 공식 진단서였습니다. 활자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가던 정숙의 시선이 환자 성명란에 김태준이라는 세 글자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단명 칸에 적힌 몇 글자를 마주한 순간 정숙의 심장은 문자 그대로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병명 조기 발현 알츠하이머병 치매 및 뇌혈관성 인지장애. 상태 병세의 진행이 매우 빠르며 지속적인 요양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가셨습니다.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그녀의 망막을 때리고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활활 타오르게 했던 배신감과 분노는 순식간에 거대한 빙하에 짓눌린 듯 흔적도 없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 정숙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죽음과도 같은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반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어요. 쥐어짜는 듯한 지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정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길을 잃어버리시고 어제 하신 일도 기억을 못하셔서 간호사인 저한테만 몰래 대학병원 검사를 부탁하셨어요. 결과는 보시는 대로예요. 병의 진행이 너무 빨라서 약으로도 늦추기가 힘든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숙의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둘이서만 비밀로 하고 날 이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어. 정숙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준이 어깨를 들썩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심장도 약한데. 나 은퇴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말을 해. 당신 쓰러지면 우리 집은 끝인데.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였고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신 그 돈 5천만 원. 도망치려고 빼돌린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 당신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어머니 고생시키기 싫다고 하셔서 시설 좋고 면회 자주 갈 수 있는 VIP 요양동 보증금으로 입금하신 거예요.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들의 등골을 빼먹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저주했던 그 돈이 실은 병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배려이자 슬픈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젯밤 마당에서 그리고 오늘 낮에 주차장에서는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마 자신의 입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밤낮으로 선망 증세가 오세요. 어젯밤엔 갑자기 자기가 누군지 무섭다며 마당으로 뛰쳐나가셔서 제가 진정시켜 드리려고 안아드렸던 거고요. 오늘 낮 주차장에선 병원 다녀오시다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쓰러지려는 걸 제가 어떻게든 부축해서 모시고 가려던 거였어요. 스르륵 마이너스. 정숙의 손에서 진단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진실 앞에서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남편과 며느리를 난도질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아내를 지키고자 했던 남편의 구분 등 그런 시아버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졌던 며느리의 하얀 손. 그녀가 불륜이라 매도했던 그 모든 스킨십과 시간들은 사실 가족을 향한 가장 눈물겹고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비명인지 통곡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뒹굴 정도로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자신이 뱉어낸 도끼 어린 저주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1000갈래 만 갈래로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수 역시 아내 지연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캄캄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내 가족이 쏟아내는 회한과 슬픔의 눈물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단단히 미쳤어.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 못하고 바닥을 짐승처럼 기어 남편 태준의 발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무릎을 꽉 끌어안고 그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통곡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머릿속 지우개가 기억을 갉아먹는 그 지독한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혼자 얼마나 떨었을까요? 곁에 있는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돈을 이체하며 태준은 어떤 눈물을 삼켰을까요? 정숙은 그 끔찍한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가장 저열하고 더러운 오해로 남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몹쓸 년, 남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여보, 날 때려. 차라리 날 죽여요. 정숙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자 태준은 힘없는 손을 뻗어 아내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임자.
당신 심장 놀라. 내가 잘못했어. 당신 예쁜 얼굴에 주름지게 하기 싫어서. 내가 이기적이었어. 태준의 앙상해진 손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정숙의 울음소리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뇌가 죽어가고 있는 이 잔인한 순간조차 아내의 심장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민수 역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온다는 핑계로 그는 집에 오면 잠자기 바빴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식탁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아내 지연이 왜 그렇게 자주 시가를 오가며 피곤해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들 자격이 없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미친놈이야. 민수는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아내 지연을 자신의 넓은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의 어깨는 새처럼 가볍고 가녀렸습니다. 이 작은 어깨로 그동안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비밀을 홀로 감당하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의심하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민수의 뜨거운 눈물이 지연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지연 역시 그동안 시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흘리지 못했던 두려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파멸의 증거라 여겨졌던 영수증과 사진들이 초라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 위로 내 가족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지독한 오해와 불신이 빚어낸 날카로운 칼날들이 거실을 난도질했지만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과 참회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거실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눈물과 함께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도 이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가장 단단하게 결속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듯 가족들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정숙은 퉁퉁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며느리 지연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으로 지연의 하얗고 부드러운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지연아, 새아가,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너희들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했어. 정숙은 남은 눈물을 쥐어짜며 지연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정숙의 손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라도 오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버님 곁에 저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지연의 그 맑고 단단한 눈빛 앞에서 정숙은 그제야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찌꺼기마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서늘했던 잿빛 공기는 사라지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아침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얼굴에는 아직 지난밤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 갈치구이 좀 먹어봐. 당신 좋아하는 부위로 구웠어. 정숙이 정성스레 가시를 바른 생선살을 태준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태준은 아내가 올려준 반찬을 오물오물 씹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그의 머릿속 지우개는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그의 기억을 지워나가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식탁 위에서 느끼는 된장찌개의 온기와 아내의 미소만큼은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요양원 VIP 병동의 보증금은 다시 태준의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정숙은 태준이 마지막 기억의 끈을 놓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그를 돌보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가족이란 누군가 짐이 될 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남편 태준의 팔짱을 단단히 끼고 어젯밤 그토록 잔인한 상상을 하며 바라보았던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정숙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 당신이 내 이름 잊어버려도 내가 매일 아침 당신 귀에 대고 내 이름 말해줄게. 내가 당신 평생 기억할 거니까. 정숙의 속삭임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포개어 쥐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오해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진실로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비밀. 그것은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보다 홀로 남겨질 아내를 걱정했던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채워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세요. 지금 내 곁에 숨 쉬며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으니까요.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